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저의 신간도서 오늘은 어반 스케치 책 중에서 느낌 있는 장바구니 속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약간 일러스트 스타일의 그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 털어서 그 소재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를 뭐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걸 그린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펜으로 그린다는 거는 외곽선만 그렸을 때도 그 이미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한번 그렸었을 때 실수하면 너무 그 실수한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고 지울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소품들을 노트에다가 아주 많이 그려보시고 연습하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스케치를 자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자세가 살짝 불량하게 약간 누워 계신 그런 딸기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잎이 아무래도 위로 향하고 있겠죠. 살짝 누워서 있는. 네. 자, 이렇게 하여튼 낙서도 아닌 것이 약간 낙서필 나게 이렇게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래요. 네. 자, 이번에는 둥근 과일 중에서 사과. 네. 이렇게 선으로만 조금 그려놔도 요거 사과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잎사귀도 좀 넣고. 근데 이제 사과인데 모양을 저기 자몽이나 모과 같이 그려놓고 사과라고 하면 아무도 사과를 안 보겠죠? 네. 일단은 외곽선은 닮아야 됩니다. 특징이. 네. 이거는 귤이고요. 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포도입니다. 네. 포도알을 불규칙하게 조금 전부 일렬로 나란히 그리면 또 어색하죠? 약간 불규칙하게 그려서 네. 이제 명암도 살짝 이렇게 넣어보면 약간의 입체감이 좀 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어쨌든 두려움을 없애고 부담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어렵다는 파인애플 껍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칸을 나눠 놓으면 조금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책에는 없는 거니까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자, 이렇게 그 점선 그어놓은 대로 파인애플 겉에 그 딱딱한 잎의 형태를 대충 그려줄게요. 네.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잎이 하나 더 있어요. 약간 마른 듯한 둘러싸고 있는 얇은 잎이, 또 딱딱한 잎이 겹으로 쌓여 있는데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봐도 딱딱하고 커다랗고 길다란 파인애플 잎사귀도 이렇게 몇 개 그려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너무 구도 잡고 거창하게 그리시는 것보다 저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콜라비예요. 자, 너풀하게 잎사귀를 부정확하게 그려주고요. 작은 잎사귀 하나 더. 네. 잎맥도 좀 그려주고. 자, 명암도 콜라비의 특징도 넣어서 이렇게 명암을 조금 넣어줘 볼게요. 어쨌든 낙서 비슷하게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이게 형태를 정확하게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스케치다, 지금 잘 그렸다, 그림 좋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와는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네.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느낌을 좀 실어서 그리는 거, 요건데, 그게 또 사실 다가가려고 하면 막상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아, 그게 더 어렵다니까? 그게 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연습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너무, 뭐랄까요.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곽선만으로도 어떤 그 사물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아마 이 페나에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네. 조금 선이 똑바르지 않고 삐뚤삐뚤해도 괜찮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당근 잎사귀, 네. 붙어 있는 잎사귀도 이렇게 가지도 그려주고, 잎사귀 사실 자세히 그리려면 굉장히 난해한데 이미지를 이렇게 옮겨 넣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왕년의 대선배, 네. 피카소 선생님 얘기를 잠깐 빌리자면, 네. 우리 그 천하의 남봉꾼 피카소 선생님께서 그림은 사실을 가장한 거짓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네.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는 거. 그러나 정말 그 이미지와 똑같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비슷하다는 설득력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네. 생전에 그 많은 연문을 뿌리시던 우리 나르시시스트 피카소 선생님께서 가끔 보면은 찰진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 뭐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에코백 비슷한 에코백 아닌 것이 에코백 같이 생긴 에코백인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이것은 가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래서 장바구니에 아까 우리가 연습한 것들을 넣어서 가득하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릴 때 우리가 미리 연습해서 보조선을 넣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예측은 조금 하셔야 돼요. 저도 저기 봉투에 한쪽 구퉁이를 열어놨지만 물론 선이 살짝 겹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는 채소를 넣고 이 부분은 좀 비워야 되겠다. 살짝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좀 비워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어떤가. 네. 그게 바로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한두 번 실수를 해서 저 부분이 메꿔졌을 때의 느낌을 또 경험하셔야만, 네.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것도 아시겠죠? 네. 자, 아까 연습한 시금치 잎사귀도 이렇게 넣어서, 네. 장바구니 완성해 볼게요. 자, 장바구니 완성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응용하기 제 책 중에서 요게 그림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테이블을 그리는데 안에 미리 직육면체형의 박스를 그렸어요. 길다란 박스 안에 테이블을 이렇게 넣으면 네, 크게 어긋나지 않고 형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연필로 살짝 박스의 직육면체 형태를 보조선을 그어놓고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연필로 제가 수업할 때도 보면은 연필로 밑그림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 저런 그 아주 작은 물체까지도 그냥 몰입해갖고 그리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거는 좋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역시 직육면체지만 뒷면을 열어놓고 이런 것들을 그려 넣을 거예요. 네. 작은 물체들을 채워보고, 네. 이러면 뒷면을, 네. 굳이 먼저 선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계획은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기 전에. 자, 이번에는 캠핑 장비의 꽃이잖아요. 네. 바베큐, 그릴, 네. 자, 이 타원 원을 그리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그럴 때는 점선으로 나타내 놓고 그 위에 다시 완성선을 그으시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자인데요. 자, 의자 역시도 어떤 그 육면체 형태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울기, 예. 그래서 다리가 놓인 위치랑 이렇게 직육면체 형체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자, 이제 잔잔한 잔디를 뒤에 넣고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